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일한 GDP는 세계 9위, GNP는 세계 7위로 그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큰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657조 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하나 편익은 그보다 3.1배나 가량 많은 1억 4,451조 원으로 그 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땅에는 지하자원 361조와 유해광물 200여 조 등 무려 7천조 원의 광물 자원이 집중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7천조 원으로 무려 남한보다 23.9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그 경제적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둘째, 통일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안정성이 보장되는데요. 지금 남한의 국방비가 57.4조이고 북한은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파괴 효과로 북한의 임용 기소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되는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 가능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특히 1989년 급격한 동독사회의 변화 시기에 신권장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 출발 등의 반정부 단체를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통일당의 일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일 동독 내에서 민주정당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3대 세수 북한의 가치체계로 인해 반정부 세력이 성장하기 힘든 그런 체계 안에서 최근 세조선 등의 반정부 단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의 실마리를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통해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 통일의 초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르스트 켈러 전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삶을 안겨준다며 독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한 걸 꿈꾼다면 이러한 견해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찬성식 내각부 사이팅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동자께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일이 남북한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남한과 북한 사람들 상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에 대한 증거를 방문 때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내 자본주의 학습을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므로 이런 학습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네, 이에 대한 증거를 방문 때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올해 역대 수치를 찍은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통일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 동의하십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한 증거 또한 방문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의료체제, 즉 의료 분야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네, 공공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에서 1월 15일에 밝힌 바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명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남북 통일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큰 혼란과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표합니다. 첫째, 남북한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 세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당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일 비용으로만 하나 3,18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연 3.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독일이 향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GDP 차이는 서독이 두세 배가량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자마자 독일 국민 개인당 약 1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엄청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과 2008년 금융위기까지 거쳐 한순간에 유럽의 병자로서 평가되었습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북한 통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통일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의 차이는 루터 오는 갈등의 폭과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 학벌주의인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서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재교육과 특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간의 불평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로 국가 전반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셋째, 남북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경제율 증가, 특히 현재 나락이 심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마약 범죄의 형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마약 재배나 유통의 경험을 북한에서 이미 일정 부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조직적이고 음성적으로 현재 남한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약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북한 통일 이후 벌어질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남북한 통일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논제에 적극 반대하는 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부천수사대 질문 주신 분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 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휴전선은 지금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야 해서 서쪽에서는 평양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방어에 매우 힘들고 그로 인해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을 수합을 하게 되어 전선을 개마원으로 높일 시 개마원의 높은 지혜와 그다음에 우주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관과 중앙항공을 활용해 천혜의 요소로 불리는 그 지역을 활용해서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실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대로 고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고용하시는 기회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료보험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좋지 않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의료보험의 부담률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 공고로는 의료보험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미국보다 GDP 대비 비중이 낮을 정도로 저희 나라의 의료보험은 열악합니다. 또한 이 의료보험이 열악하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눈에 떨어지기 열악한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북한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보셨는데 그러한 만큼 북한이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과의 통일을 통하여 그런 안보적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국가는 애초에 부채를 칩니다. 그 부채를 치는 이유는 국가가 그 부채를 치면서 나중에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의 통일로 인한 편익은 일경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오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부채로 파산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시하시는데 국가 부채로 파산한 국가는 현재 남유럽의 피그스라고 불리는 그들이 파산했는데 그들은 국가 부채가 때문에 파산했지만 정확히 알아 그들은 외채에 의해 파산을 한 겁니다. 그들은 국가 내부에 있는 채무 때문에 파산한 것은 외채에 파산한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국가가 파산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결론적인 경제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정도 대한민국의 통일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요리조 18강에 제18강에는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로운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에게는 해당 국가의 국경에 아군이 주둔하는 강력한 반민한
효과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침몰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했을 때 군사력이 국방비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건 조금 틀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이 결론적으로 경제를 성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는 소신현재지만 동서의 경제 격차는 여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빈부격차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도 중산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내는 하지만 사회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 성장률을 못하는 소식이지만 그 이외에 나라 간의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일 비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각각 다른 기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유리존 SLJ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필요한 향후 10년간의 비용을 계산했을 때 2조 달러, 하나 2,167조 원을 내보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센터에서는 2조에서 5조 달러, 하나 약 2,167조에서 5,850조 원, 북한 주민의 소득을 대한민국 국민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는데요. 이를 생각한다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엄청난 부채가 예상될 것으로 부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단기간에 성장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 성장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버텨본지 우리는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의 간극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장 이루기 당연히 힘들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남한 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독일이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은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하나 3,18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시에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IMF 때와 같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과 서독의 GDP 차이는 두세 배에 불과했던 것에 불과하면 남한과 북한의 GDP 차이는 70배에 육박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그 비용은 자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을 치르고 통일 안정기가 접어들어야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기 기간을 버티는 것이 중요 킬포인트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 단기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IMF는 일단 외환 위기 때문에 절대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를 근거로 두는 것은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하셨는데 북한은 현재 인프라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다면 저희 나라는 당연히 북한에 많이 인프라를 건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 맞은 건설 업체들은 그런 건설 수주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건설 사업은 자동차에 이어서 연쇄 사업이 두 번째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설 사업의 호황은 국가 전체 호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것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부채를 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를 지는 이유는 당연히 북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에서 정부로 들어온 자본이 다시 정부에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채를 사용한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시 민생으로 돌아가는데 그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주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개인당 1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1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 즉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말씀드린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통일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나열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4,657조 원의 통일 비용과 이보다 3,100만 1년 4,451조 원의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경제 실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경제적 편익에 대한 자료도 함께 가져와서 이런 경제적 편익에 대한 그런 이익보다 통일 비용이 더 막대하다라고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통일 편익에 대한 것은 통일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과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혹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북과 서울이 통일한 후에 독일의 어떤 GDP와 같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도 독일이 경제적인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통일 이후 40%의 기업이 파산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현재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까지 오물풍선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흘러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북한이 4차례에 걸쳐 살포한 배낭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으로 배낭 오물풍선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 세대들이 지금 현재 직접 몸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동차 창문이 깨진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들의 인식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 통일을 하려면 국민들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현재 오물 풍선 같은 것들이 나라로 긴장감이 고조가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느 식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일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시기에 조사한 2018년의 자료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통일 다소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76.9%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치적인 외교 관점에서 볼 때 청년들이 특히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통일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근거가 되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통일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제 교차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절대적 가치는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통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통일 편익에는 무역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무역은 교류는 즉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호 각 나라에 우호적인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사이버 해커를 육성하여 가상현찰을 갈취하는 등의 전 세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될 시 과연 상대 국가가 우리의 통일된 한반도를 우호적으로 보아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무역이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기본을 준다는 것은 되게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각국이 무역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역을 끊게 되면 그만큼 자국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실제로 저희 한국이 지금 하나님 같은 것들을 하면서 했으나 중국도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북한을 한다해서 세계적으로 만약 관광을 사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저희가 통일하여 그 세계에서 가장 그런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세계 국제 정세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할 일이 안 좋게 생각할 일이라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조성하는 사료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백도라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마약 재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약을 재배한 사업인데요. 전 탈북자 고위 관료 출신인 증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직접 양키비를 제외하여 테로인을 만드는 100가지 사업을 정부 주도를 아래 벌인 것이 100가지 사업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 내 마약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마약 재배, 사이버 해커 이런 문제 그리고 오물풍선까지 합쳐졌을 때 우호적인 시선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문제로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북한 정권을 통일로 없앤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 또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재 저출산을 넘어서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젊은 인구들이 대한민국에 유입된다면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들 한 번씩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도 현재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도 잘 나와 있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크게 노동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인구의 고령 인구들에 대한 부피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구는 젊은 인구가 남한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 논제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이전 난이도 팀의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하여 노동력을 증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생산 가능 인구 전환까지의 시간과 비용은 통일 비용으로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의원에서 탈북자 교육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교육 격차는 현재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로 들어보자면 북한의 수학 교육 체계는 수학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알파벳 기호가 아닌 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줄이기에는 더욱더 힘듭니다. 또한 산업은 교육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크다는 것, 즉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정전 협상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주민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은 결국 정부 주도 아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여 통일 자체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598개 초중고 대상으로 했을 때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55.5%에서 약 40.몇 프로 정도로 점점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더욱더 줄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편익을 얻기 위해선 정상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음악이 각기 다른 박자와 음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음악이 한국으로 합쳐지면 서로의 아름다움이 상실될까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대신 각자의 고유한 선율과 하모니를 요구한다면 더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입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합주된다면 두 곡이 모두 유실되어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아름다운 음악을 불협화음으로 바꿔낼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팀은 위 논거를 들어 위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노동력이 대한민국에 편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은 탈산업 사회를 겪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탈산업 사회는 3차 서비스업이 이제 비중이 커지는 것인데 3차 서비스업은 대부분이 로우테크 직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북한의 노동력이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력 시장에서는. 또한 현재 0.7에 엄청난 소저출산이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은 북한과의 통일로 인구 구조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말리카 해역과 홍해 등을 통해서 위험한 해상 운송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 혼란에 대한 수렴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신문에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단속 필요하다, 총합쳐서 76.9%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 세대이지 인구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2021년 기준 81.4%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북한과 통일하게 된다면 내수경제 활성화와 북한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나라의 굉장히 취약적인 대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은 저희 나라 제1세계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제공해서 미국과의